대한민국의 영웅, 6.25의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 별세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어제 제가 생방송을 하는 중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어젯밤 11시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별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은 워낙에 유명해서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00세, 장수는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장수를 하고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1920년생이죠. 1920년에 태어나서 2020년에 돌아가셨다. 오래오래 그래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6.25 전투에서 백척간도의 조국을 구한 영웅이다. 이분이 정말 특이한 일이 있어요. 32살에 저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최초의 사성장군에 올랐다. 대장이에요, 대장.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타. 포스타를 32살에 달았다. 엄청납니다. 전쟁에 엄청난 기여를 혁혁한 공을 세우니까 32살에 포스타를 달았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가장 존경한 한국 군인을 이 백선엽 장군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네, 구명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로버트 A. 브럼스, 현재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이분이 오늘 어제 별세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리울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백선엽 장군의 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 한미동맹을 구체화하는데 큰 공헌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군인으로 복무를 했고 그때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운, 그러다가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내신 대한민국 군인들 중에서 정말 영웅 중의 영웅이다. 한국군 최초 포스타 사성 장군이었다. 이번에 100세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1920년생이에요.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 다부동 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우면서 32살 나이에 국군 최초의 대장에 올랐고 태극 무공훈장을 2번이나 받았던 인물입니다. 태극 무공훈장을 2번이나 받았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경북 칠곡에 정말 유명한 낙동강 전선, 낙동강을 지켜라,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봤죠.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이 백선엽 장군이 패퇴 직전인 아군들한테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인민군이 점령한 그 고지로 뛰어 올라갔다고 해요. 이 높으신 분이 군인들한테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만약에 물러나면 나를 쏴라, 이러고 앞으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전진을 했다. 고지로 뛰어 올라갔고 그 기세를 등에 업고 전세를 뒤집었다고 합니다. 많은 6.25 전사자들은, 전문가들은 이 전투에서 만약에 패배했다고 하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은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훈장도 2번이나 받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랑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에 군 내부 남로당 숙청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구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켜낸 참 군인, 6.25 전쟁의 영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백장군을 향해서 존경하는 백선엽 장군, 이렇게 앞에 존경하는 이라는 이 네 글자를 붙이는 게 전통일 만큼, 전통이 됐을 만큼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이 백선엽 장군을 가장 존경하는 군인으로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명예 미 8군 사령관에 임명이 됐었고
2016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 8군 사령관 이침식에도 초대가 됐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진짜 엄청난 참 군인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분들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을 최고의 대우를 해야 정상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싸우다가 죽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사고로 죽은, 정치적인 이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보상이 더 큰, 참 너무나 정치적인 나라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보세요. 한마디로 간단히 미국을 보세요. 국민 한 사람, 군인 한 사람의 목숨도 거의 뭐 나라처럼 받들어 보십니다. 네, 홍미소님, 네, 박영웅님, 네, 세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서선을님이 청원 주소 어딨나요? 하는데, 제 방송의 커뮤니티에 가보시면 바로 있습니다. 최근에 친일 논란으로 좌파 진영에서 국립현충원에 백선엽 장군을 모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서서 회방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쨌든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시기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장지는 서울에는 꽉 찼다, 자리가 꽉 찼다, 그래서 대전으로, 대전현충원에 모신다,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는데, 뭐 글쎄요, 저는 서울에 자리가 없다고 하면 공사를 해서 만들어서라도 이 정도 되는 분은 모시는 게 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좀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좌파들의 입김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다 보니까 이 백선엽 장군님이, 이렇게 위대한 구국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이런 좀 찬밥 대우를, 찬밥 신세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좀 착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는 추모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인 정경두도 큰 별이 졌다. 추기경 미 대사, 거기다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죠.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고 하고요. 당연히 뭐 육군, 해군, 뭐 총장들 다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기를 했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정치인들도 왔다 가고. 보시면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경, 추기경도 왔다 가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빈소를 찾아서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 한국의 최초 사성장군이자 지도자, 애국자, 전사, 정치인이었던 백 장군은 현재 한미동맹 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방명록에 적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볼까요? 문재인 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조화가 놓여있다고 하고,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태영호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등이 보낸 조기도 빈소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왔다 갔어요. 이게 상식이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거의 역대급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유동훈님, 네,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이렇게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 영원한 노병, 백선엽 장군이 어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긴 논평을 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식 논평입니다. 미래를 향한 전진보다 퇴행의 후퇴를 도모하는 아픔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백 장군님의 울림은 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백선엽 장군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대사도 집어넣었네요.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6.25 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서 병사들을 자신의 뒤로 보내는 사단장 백선엽의 명령이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의 전설을 이 시대는 지금 오히려 지우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좀 씁쓸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원순은 성추행을 해서 걸려서 성추행을 하다가 걸려갖고 자살을 한 박원순은 그렇게 애도하고 뭐 죽은 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온갖 그냥 사탕발림, 온갖 선동 다 하던 민주당이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는 논평도 안 낸다. 근데 이게 일부러예요, 일부러.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별세한 백선엽 장군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일부러 안 냈다. 국민들 보라고 안 냈다, 일부러. 왜? 백 장군이 사성 장군으로서 한국전쟁 때 공을 세운 것은 맞으나 친일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그래서 별세에 대해서 당이 입장을 내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 대한민국을 구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했지만 친일에 대한 의혹도 있어. 여러 가지 친일에 대한 문제도 밝혀진 바 있으니까 당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제가 볼 때 친북 좌파들, 특히 종북, 친북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도 이 백선엽 장군이 속으로는 철천지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백선엽만 아니었으면 공산화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김일성이 남한까지 먹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고 친북이고 종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뭐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지만, 이거 보세요. 아마도 속으로는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안에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얘기를 보건대, 보세요. 이 얘기를 보건대 앞으로도 백선엽 장군에 대한 음해는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집권 여당이 6.25 전쟁 영웅인 백 장군의 별세에 아무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건 너무나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죠. 그런데 일부러 국민들 보란 듯이 일부러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친일이냐? 네, 땡큐넥스님, 네, 반갑습니다. 무슨 친일이냐 하시는데, 일제시대 때 뭐 만주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던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친일이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뭐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완전히 좌익단체, 친북 좌파단체가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니까 뭔가 뭐 국가에서 뭔가 권위 있는 이런 연구소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름만 그런 거고, 그냥 아무나, 제가, 여러분이 누구나 그냥 갖다가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여놓고 해도 됩니다. 그런 이름, 뭐 대한민국 어쩌고저쩌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만든 게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뭐 친일 백과사전 같은 걸 냈던 그런 사람인데, 낸 단체죠. 낸 단체인데 거기서 그냥 이 백장군님을 친일파로 몰아세웠습니다. 그거를 가져와갖고 그냥 이렇게 마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